아내의 죽음 이후 한 남자는 침묵 속에 빠진 아들을 다가갈 수 없다. 그들은 나란히 살고 있지만 서로 나누지 못하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던 중 한 낯선 소녀가 불가능할 것 같은 제안을 한다. 내가 네 아들을 웃게 만들면 간식을 줄 거야.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제1장 강민우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아내 윤소라가 있던 시절과 그녀가 없는 시절.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회사의 CEO로서 그는 항상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집, 완벽한 아내, 그리고 완벽한 아들 강지호. 하지만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민우는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항상 그랬다. 6개월 동안 지호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8살 아이가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것 같았다. 민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지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서울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침 먹을래? 민우가 물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질문, 침묵, 그리고 좌절.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한때 소라의 웃음소리와 지호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마치 박물관처럼 정적만 가득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는 항상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우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때때로 지호를 훔쳐보았다. 아이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밥그릇의 밥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국은 그대로였다. 김치도 계란말이도 손대지 않았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우산 가져가. 민우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과학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셨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운전기사 정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민우는 아들을 배웅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호는 아버지의 손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민우가 말했다. 지호는 대답 없이 차에 올랐다. 정씨는 민우에게 작은 목례를 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민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죠. 차가 떠나자 민우는 현관문을 닫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내가 없는 이 집은 너무 크고 너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일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회사 일에 파묻혀 있을 때만 이 끝없는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소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 그녀의 모든 것이 그립기만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사진에 속삭였다. 지호는 날이 갈수록 더 멀어져. 내가 무얼 잘못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오지 않았다. 오직 비 내리는 소리만이 그의 질문에 화답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민우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의에서 회의로, 전화에서 전화로 바쁘게 움직였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더 냉정하고 더 집중적으로 일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일에 묻어버리려는 듯했다. 이번 인천 프로젝트 계약은 확정된 겁니까? 민우가 회의실에서 물었다. 네, 사장님. 어제 최종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웃었다. 해결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소라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때로는 사업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사장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회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선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능한 빨리 학교에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즉시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도로는 혼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다. 지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이가 다쳤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 연세국제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명문 사립학교 중 하나였다. 지호는 입학 첫날부터 똑똑하고 활발한 학생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우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김 선생님은 우려가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강 사장님, 오늘도 지호가 수업 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림 시간에는 이것을 그렸고요. 선생님은 검은색으로 가득 채워진 종이를 보여주었다. 종이 한가운데에는 작은 원이 하나 있었다. 하얀 원.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해보셨나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단순한 슬픔 이상입니다. 우리는 선택적 함구증을 의심하고 있어요. 민우는 그 용어가 생소했다. 선택적 함구증이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특정 환경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지호의 경우 어머니의 상실이 촉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침묵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기력했답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회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세요. 사장님, 지호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들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일에 파묻혀 있는 동안 지호는 혼자서 슬픔과 싸우고 있었다. 학교를 나와 주차장에서 민우는 차 안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일정표를 확인했다. 주말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를 취소하고 주말을 지호와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지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었다. 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야, 민우가 조용히 불렀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 예전에 엄마랑 같이 갔던 올림픽 공원은 어때?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지호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민우는 아들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지호야. 민우가 속삭였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펼쳐보았다. 소라와 함께했던 순간들, 지호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첫 유치원 등원 날. 모든 사진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민우는 그 행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제2장 토요일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지호와 함께 올림픽 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부엌에서 그는 오랫동안 요리하지 않았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소라가 자주 만들어주던 지호의 페이보리트 음식들, 계란 프라이, 김치 볶음밥, 미역국. 하지만 요리 실력이 부족해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지호야, 일어났니? 민우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지호가 나왔다. 이미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작은 기대감이 보였다. 말은 없었지만 민우는 아들이 오늘 외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 먹자. 엄마가 해주던 거 만들어봤어. 민우가 말했다. 식탁에 앉은 지호는 음식을 바라보았다. 미역국은 너무 짜고 계란은 반쯤 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먹기 시작했다. 민우는 그 작은 행동에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맛있니? 민우가 물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먹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침 식사 후 둘은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다. 민우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평소에는 항상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었다. 차 안에서 민우는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다. 잠실의 높은 아파트들, 한강의 평화로운 물결,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들. 지호야, 기억나니?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을 때 엄마가 풍선을 사주셨어. 민우가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 풍선을 실수로 놓쳐서 하늘로 날아갔지. 엄마는 그게 우리의 소원을 하늘로 전달해 준다고 했어.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민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미소였다. 올림픽 공원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로 붐볐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우와 지호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평화의 문을 지나 호수 주변을 산책했다. 저기 봐, 지호야, 오리가 있네. 민우가 가리켰다. 호수 위에는 여러 마리의 오리가 평화롭게 수영하고 있었다. 지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빵 조각을 꺼냈다. 아침에 일부러 챙겨온 것이었다. 오리에게 먹이를 줄래? 그가 지호에게 빵을 건넸다. 지호는 빵을 받아 조심스럽게 물 위로 던졌다. 오리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지호의 눈에 작은 기쁨이 반짝였다. 민우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소중한 순간이었다. 더 던져볼래? 민우가 더 많은 빵 조각을 건넸다. 지호는 계속해서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활기차졌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의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우는 지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엄마가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엄마도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민우는 그 질문을 이해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해. 여기에. 민우는 가슴을 가리켰다. 우리가 엄마를 기억하는 한 엄마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때 갑자기 공원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자아이가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밝았다. 지호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듯했다. 저기 가볼까? 민우가 제안했다.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민우는 그것을 이해했다.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공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지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민우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긴 여정의 첫 걸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지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라의 기억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일 것이다. 다음 날 민우는 약속대로 심리상담사를 찾아갔다. 박 선생님은 중년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였다. 강 사장님, 지호의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 선생님이 말했다. 민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라의 사고, 지호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까지 말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다. 사장님도 상담이 필요하세요. 박 선생님이 말했다. 당신도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호를 돕기 어려울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깨달았다. 강한 아버지, 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지호를 다음 주에 데려와 주세요.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사장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당신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상담소를 나온 민우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의 긴급 상황이었다. 인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예전에 민우라면 즉시 회사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김 부장, 내일 아침에 회의를 소집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지호의 학교로 향했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지호를 데리러 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민우가 직접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민우는 교문을 통해 나오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모두 활기차게 뛰어나왔다. 그 중에서 지호의 모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모든 아이들이 웃고 떠들 때 지호만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지호야, 민우가 불렀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왜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지? 오늘은 내가 데리러 왔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민우가 말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긍정의 표현에 민우의 가슴이 뛰었다. 그들은 지호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가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소라가 자주 지호를 데려갔던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이네요, 지호군. 많이 컸구나. 지호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민우에게 윙크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불고기로 준비할게요. 식사하는 동안 민우는 지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께 혼났던 일,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이웃집 유리창을 깼던 일, 첫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었던 일. 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관심이 보였다. 민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소라와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 이야기, 프로포즈했던 날의 긴장감, 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네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민우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네가 자랑스러웠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는 손수건을 건네며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울어도 괜찮아, 지호야. 아빠도 가끔 울어. 슬픔은 나쁜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소라의 사진첩을 보았다. 민우는 각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지호가 잠든 후 민우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솔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다. 우리 지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가 약속할게. 우리 아이를 잘 돌볼게. 네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아이로 키울게.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다. 마치 소라의 손길 같았다. 민우는 눈을 감고 그 느낌을 음미했다. 처음으로 그는 희망을 느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민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요리 솜씨를 보여주었다. 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니?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한강공원에 갈까?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올림픽 공원의 방향이었다. 올림픽 공원에 또 가고 싶니? 민우가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기뻤다. 아들이 어제의 경험을 좋게 생각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좋아. 올림픽 공원으로 가자. 민우가 대답했다. 오늘은 더 재미있는 하루가 될 거야. 제3장 올림픽 공원은 일요일 오전의 햇살로 반짝였다. 민우와 지호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다. 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우가 격려하자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어, 지호야. 민우가 아들의 뒤를 따르며 외쳤다. 공원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면서 지호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햇살이 그의 뺨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치 예전의 지호를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다.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탄 후 그들은 호수 근처의 벤치에 앉아 쉬었다. 민우는 미리 준비해온 물과 간식을 꺼냈다. 지호는 목이 마른 듯 물을 마셨다. 재미있었니? 민우가 물었다. 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호수 근처에서 한 여자아이가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고 다소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공원 전체를 밝게 만드는 것 같았다.
저 오리 봐. 너무 욕심쟁이야.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았다. 지호는 그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민우는 아들의 관심을 알아차렸다. 저기 가볼까? 민우가 제안했다. 이번에 지호는 고개를 저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아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옷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다소 지저분했다.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안녕? 민우가 인사했다. 여자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구나. 민우가 말했다. 네, 이 오리들이 저를 알아봐요. 매일 여기 와서 먹이를 줘요. 여자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지호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너는?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 아들은 지호야. 민우가 대신 대답했다. 지호는 요즘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목이 아파? 민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니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래. 서연이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반짝였다. 아, 나도 가끔 그래. 슬플 때는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녀는 지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나는 슬플 때 이야기를 만들어.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이야기 들을래? 서연이가 물었다. 내가 방금 만든 이야기야. 민우는 지호의 반응을 기다렸다. 놀랍게도 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즉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개구리가 있었어. 이 개구리의 이름은 방울이었지. 방울이는 다른 개구리들과 달랐어. 왜냐하면 방울이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거든? 서연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움직여 개구리의 발레 동작을 흉내냈다. 그녀는 뛰고 돌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모든 개구리들이 방울이를 놀렸어. 개구리가 어떻게 발레를 춰? 넌 발가락이 붙어 있잖아. 서연이는 개구리 목소리를 흉내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민우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지호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맴돌았다. 하지만 방울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밤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잎 위에서 연습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서연이는 발레 동작을 하다가 일부러 미끄러져 넘어졌다. 으악! 그 순간 지호의 입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우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지호의 웃음소리였다. 서연이는 지호가 웃는 것을 보고 더 신이 났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더 많은 코믹한 장면을 연기했다. 개구리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장면, 연꽃 위에서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발레 공연에서 성공하는 장면까지. 이야기가 끝날 무렵 지호는 완전히 웃고 있었다. 작은 웃음이 점점 커져 마침내 밝은 웃음소리로 변했다.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와, 너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 서연이가 말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되네. 지호는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서연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민우가 말했다. 덕분에 지호가 오랜만에 웃었네. 서연이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나 이야기 잘하죠? 할머니가 항상 내 이야기 들으시면서 웃으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사니?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금은 다른 아줌마들이랑 같이 살아요. 민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일 것이다. 배고프지 않니? 민우가 물었다. 우리랑 같이 점심 먹을래? 서연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저 진짜 배고파요. 그들은 공원 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서연이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호의 손을 잡고 걸었다. 놀랍게도 지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레스토랑에서 서연이는 메뉴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와, 여기 음식이 정말 많네요.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도 돼. 민우가 말했다. 서연이는 주저없이 불고기, 떡볶이, 김치찌개,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주문했다.
민우는 그녀의 식욕에 놀랐지만 기꺼이 모든 것을 주문해 주었다. 음식이 나오자 서연이는 열정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식사 중에도 서연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공원에서 본 동물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다양한 이야기들. 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관심이 가득했다. 지호야, 너도 이야기 만들어 볼래? 서연이가 물었다. 말로 안 해도 돼. 그림으로 그려도 돼. 민우는 서연이의 배려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지호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려 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다시 공원으로 나왔다. 서연이는 지호에게 나무십 줍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특별한 모양의 나무십을 찾아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호는 열심히 서연이의 지시를 따랐다. 저기 봐, 하트 모양 같은 나무십이야. 서연이가 외쳤다. 지호는 그 나무십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서연이는 지호의 손에서 나무십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완벽해. 이건 행운의 나무십이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지호는 그 나무십을 다시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민우는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이는 마법처럼 지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민우는 서연이에게 물었다. 서연아, 집에 언제까지 들어가야 해?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 말에 민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도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가야지. 어디 사는데? 우리가 데려다 줄게.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소를 말했다. 그곳은 서울의 변두리, 다소 낙후된 지역이었다. 거기 어떤 곳에 사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집이요. 서연이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아저씨랑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살아요. 민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랑 또 만날 수 있을까? 민우가 물었다. 지호가 너랑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서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네, 저도 지호랑 놀고 싶어요. 매일 이 공원에 와요. 학교 끝나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도 최대한 자주 올게. 헤어질 시간이 되자 서연이는 지호에게 손을 흔들었다. 내일 또 봐, 지호야.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지호는 작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지호에게 물었다. 서연이 어땠어? 재미있었니? 놀랍게도 지호는 입을 열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다. 그 한마디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그래, 내일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지호가 드디어 말을 했다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연이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 밝고 창의적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민우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호의 주머니에서 하트 모양 나무잎이 보였다. 민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소라야, 민우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늘 지호가 웃었어. 그리고 말도 했어. 한마디였지만 시작이야. 우리 아이가 돌아오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인천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오후에 있을 공원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환경 영향 평가는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민우는 결과만을 중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소라가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그에게도 중요해지고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부장이 회의가 끝난 후 물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졌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깨닫고 있어요.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2시였다. 지호의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다.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민우가 비서에게 말했다. 가족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제사 장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오후 민우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 지호를 데리고 올림픽 공원에 갔다. 서연이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호와 민우를 볼 때마다 환하게 빛났다. 지호야, 서연이가 반갑게 외쳤다. 오늘은 뭐 할까? 지호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네 타자. 서연이는 즉시 동의했다. 좋아.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시합하자. 두 아이는 그네로 달려갔다. 민우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지호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민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서연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민우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서연이가 들어가는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 일부는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가 서연이 집이야? 지호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이랑 달라. 지호가 말했다. 그래, 많이 다르지. 민우가 대답했다. 서연이는 우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는 행복해 보여. 민우는 아들의 말에 놀랐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래, 서연이는 항상 웃고 있지.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서연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밝은 성격과 창의력은 지회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활 환경은 분명 좋지 않아 보였다. 다음 날 민우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먼저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했다. 서연이의 성과 이름, 나이, 그리고 대략적인 주소를 알려주며 정보를 요청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정책상 전화로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이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으시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우는 일정을 확인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공원에서 서연이를 만났을 때 민우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학교는 어디 다니니? 송파초등학교요. 서연이가 대답했다. 3학년이에요. 가족은 누구랑 살고 있어?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진짜 가족은 없어요. 위탁 가정이에요. 김 아저씨, 김 아줌마랑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 집은 좋니?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그래요. 밥은 주고 잘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뭐? 민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지호야, 오늘은 내가 숨바꼭질의 달인이라는 걸 보여줄게. 그녀는 재빨리 주제를 바꾸고 지호와 놀기 시작했다. 민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서연이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박 상담사를 만났다. 서연이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박 상담사가 물었다. 네, 제 아들이 서연이와 친구가 되었어요. 매일 공원에서 만나 놀고 있는데 서연이의 상황이 걱정됩니다. 박 상담사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박서연, 네, 기록이 있네요. 서연이는 3년 전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위탁 가정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서연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 키우셨죠. 민우의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도 지호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였다. 하지만 지호와 달리 서연이에게는 돌봐줄 가족이 없었다. 현재 위탁 가정은 어떤가요? 민우가 물었다. 박 상담사는 잠시 망설였다. 김 씨 부부는 여러 위탁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고 있지만 최근 몇 가지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정서적 돌봄이 부족하다는 교사의 보고가 있었고 서연이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학교 간호사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민우가 물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위탁 가정이 부족한 상황이라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다.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제가 서연이를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상담사의 눈이 커졌다. 어떤 도움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제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내를 잃은 후 아들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서연이 덕분에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박 상담사가 민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강 사장님, 서연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거든요. 일단 서연이의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우는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센터를 나온 민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서연이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떻게 도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공원에서 서연이를 만났을 때 민우는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이의 밝은 미소와 창의적인 상상력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지호가 서연이에게 물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오늘은 마법의 연필에 대한 이야기야. 이 연필로 그린 것은 모두 진짜가 되는 거야.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와, 그런 연필이 있다면 좋겠다. 그럼 뭘 그릴 거야? 서연이가 물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 민우의 가슴이 아팠다. 지호의 솔직한 대답에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랑 아빠를 그릴 거야. 나는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 사진으로만 봤어. 두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민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했다. 이 두 아이를 돕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했다. 서연아, 민우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지호가 자기 장난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서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가도 돼요? 물론이지. 토요일 오전에 데리러 갈게. 민우가 말했다. 와, 지호야, 내 집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어. 서연이가 기뻐했다. 지호도 기뻐 보였다. 내 방도 보여줄게. 그리고 레고도 같이 하자. 서연이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레고, 나 레고. 정말 좋아해. 학교 친구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들이 헤어질 시간이 되자 서연이는 민우에게 물었다. 정말 토요일에 오실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꼭 데리러 갈게. 약속하는 거 잊어버리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서연아.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토요일 아침 10시 꼭 갈게. 서연이는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금요일 밤 민우는 지호와 함께 집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소라가 없은 후 집에 초대한 사람은 서연이가 처음이었다. 서연이가 좋아할까?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서연이는 분명 좋아할 거야. 민우가 대답했다. 지호는 자신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서연이와 함께할 게임을 준비했다. 민우는 아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받았다. 지호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빠, 지호가 갑자기 불렀다. 응? 민우가 대답했다. 서연이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지호가 물었다. 민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서연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서연이는 할머니와 살았어. 하지만 할머니도 하늘나라로 가셔서 이제 서연이는 다른 어른들과 살고 있어. 서연이는 외로울까? 지호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민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이에게는 친구가 생겼어. 바로 너야, 지호.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연이랑 계속 놀고 싶어. 그래, 앞으로도 계속 서연이와 놀 수 있을 거야. 민우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와 지호는 서연이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민우는 벨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술 냄새가 났다. 누구세요? 쨌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박서연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초대했거든요. 민우가 공손하게 말했다. 아, 서연이요. 여성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서연아, 너 찾는 사람 왔어. 잠시 후 서연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 아저씨!
안녕 지호야.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다. 준비됐니?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요. 여성은 무관심하게 말했다. 몇 시에 돌아와? 저녁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서연아, 행동 조심해. 여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다. 차 안에서 서연이는 신이 나서 창밖을 구경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와 여기 집들이 정말 커요. 서연이가 감탄했다. 민우의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더욱 놀란 표정이었다. 넓은 정원, 큰 현관, 그리고 높은 천장의 거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다. 여기가 지호 집이야.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방 보여줄게. 두 아이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집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부엌에서 민우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했다. 과일, 쿠키, 주스, 그리고 점심으로는 지호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만들기로 했다. 위층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서연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밝고 재능 있는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제5장 주말은 빠르게 지나갔다. 서연이는 지호의 집에서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레고로 거대한 성을 만들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원에서 뛰어놀았다. 민우는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함께 영화도 보았다. 서연이는 이런 평범한 가족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일요일 저녁, 민우가 서연이를 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되었다. 꼭 가야 해요? 서연이가 슬픈 눈으로 물었다. 응, 서연아,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잖아. 민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서연이가 간절히 물었다. 저 공부 잘해요. 조용히 있을게요. 민우 아저씨랑 지호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우의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법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곧 다시 놀러 올 수 있어. 그리고 매일 공원에서 만날 수 있잖아. 서연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차 안에서 지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내일 학교 끝나고 공원에서 만나자. 서연이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응,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서연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우산을 꺼내 서연이를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항상 이래요?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요. 김 아줌마가 친구 집에 갔나 봐요. 괜찮아요. 열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민우는 8살 아이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이 걱정되었다. 집에 다른 사람은 없니? 민우가 물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친척 집에 갔어요. 김 아저씨는 일하러 가셨고요. 서연이가 대답했다. 민우는 결정을 내렸다. 서연아,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두운데. 서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줄게. 민우가 말했다. 지호도 기뻐 보였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서 자도 돼? 응, 오늘은 특별히. 민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차에 탔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마치 하늘도 민우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후 민우는 서연이를 위해 손님방을 준비했다. 깨끗한 수건과 새 칫솔, 그리고 지호의 작은 파자마를 주었다. 서연이는 모든 것에 감사해 했다. 이렇게 깨끗한 방은 처음이에요. 서연이가 말했다. 그리고 침대도 너무 폭신해요. 민우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더욱 걱정되었다. 저녁 식사 후 민우는 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지호와 서연이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이야기에 집중했다. 민우는 오랜만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저도 책 많이 읽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책이 없어요. 우리 집 책은 언제든지 빌려갈 수 있어. 지호가 말했다. 서연이는 감동한 표정이었다. 고마워, 지호야. 아이들이 잠든 후 민우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의 상황이 그를 계속 괴롭혔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동복지센터에 박 상담색에 메시지를 보냈다. 박 선생님, 서연이의 현재 위탁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8살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연이가 오늘 밤 제 집에서 자고 내일 학교에 데려다 줄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연이는 상쾌한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잘 잤니? 민우가 물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침대가 너무 편했어요. 서연이가 대답했다. 아침 식사 후 민우는 지호와 서연이를 각자의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서연이를 학교 앞에 내려주면서 그는 말했다. 오늘 방과 후에 데리러 올게. 그리고 공원에 가자. 서연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회사에 도착한 민우는 박 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사장님, 메시지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상황이 정말 걱정되네요. 위탁 가정 방문 조사를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장님께서는 서연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사실 서연이가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서연이를 만난 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위탁 양육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박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 부모 자격 심사가 필요하고 가정 환경 조사도 진행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서연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 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민우가 물었다. 오후에 메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내일 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말 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위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의 밝은 웃음과 지호의 변화를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처럼 느껴졌다. 오후에 민우는 약속대로 서연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날은 공원에 가지 않고 직접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공원에 안 가요? 서연이가 물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집에서 놀까 해. 민우가 대답했다. 실제로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학교 버스에서 내려 뛰어들어왔다. 그는 서연이를 보고 기뻐했다. 서연아, 오늘도 왔구나. 지호가 반가워했다. 응, 오늘은 비가 와서 여기서 놀기로 했어. 서연이가 말했다. 민우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비는 더욱 거세졌다. 뉴스에서는 서울 지역에 폭우 경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민우는 서연이에게 물었다. 서연아, 오늘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할 것 같아. 서연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우는 서연이의 위탁 가정에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김씨 부인은 무관심한 목소리였다. 아, 네.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자도 상관없어요. 내일 학교에만 보내주세요. 민우는 그녀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네,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줄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민우는 다시 아이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우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민우는 박 상담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다. 위탁 양육, 신청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건강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했다. 그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내일 바로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바로 아동복지센터로 향했다. 박 상담사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강 사장님 오셨군요. 어제 서연이는 잘 지냈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호도 더 활발해지고 집안에 웃음이 가득해요. 민우가 말했다. 그렇군요.
박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그럼 위탁 양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위탁 양육의 절차 책임, 그리고 필요한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민우는 모든 정보를 주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상담사가 말했다. 서연이의 현재 위탁 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이 빈번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돌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렇다면 서연이를 빨리 그곳에서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래서 긴급 위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 사장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면 임시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는 다른 임시 보호시설에 있게 될 겁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가 또 다른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바로 임시 보호할 수는 없을까요? 박 상담사는 잠시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가정환경 조사는 즉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민우가 말했다. 지호에게도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지호와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우리 집이 어때? 지호랑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떨 것 같아?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서연이가 우리 집에서 한동안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고. 민우가 설명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제가 민우 아저씨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지금 위탁 가정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민우가 말했다.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정말 그러고 싶어요. 민우 아저씨랑 지호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지호도 기뻐 보였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 살게 되는 거야. 와, 정말 좋겠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가 오면 어떤 방을 쓸지, 어떤 색으로 꾸밀지, 무엇을 함께 할지. 그들의 대화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다. 민우는 서연이가 잠든 후 소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소라야,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민우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소라도 이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지회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서연이, 그리고 서연이에게 가족의 온기를 전해줄 지호와 자신,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제6장 다음 주는 민우에게 바쁜 한 주였다. 아침에는 회사 일을, 오후에는 서연이의 위탁 절차를 위한 서류 준비를, 저녁에는 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오랜만에 삶의 목적을 느꼈다. 수요일 오후 아동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민우의 집을 방문했다. 정사회복지사는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지호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지호야, 서연이가 여기서 같이 살게 되면 어떨 것 같니? 정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는 제 친구예요. 그리고 서연이가 있으면 집이 더 재미있어져요. 정사회복지사는 민우와 지호의 상호작용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소라가 없은 후 민우가 어떻게 지호를 돌봐왔는지,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평가했다. 강 사장님, 집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정사회복지사가 말했다. 그리고 지호 군도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사장님의 바쁜 일정입니다. 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충분하실까요? 민우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미 회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늦은 저녁 회의나 출장을 최소화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재택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정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떠난 후 민우는 지호와 함께 서연이를 위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원래 손님방이었던 곳을 서연이의 방으로 꾸미기로 했다. 서연이는 어떤 색을 좋아할까? 민우가 지호에게 물었다. 노란색이요. 지호가 자신 있게 말했다. 서연이가 해바라기를 좋아한대요. 해바라기처럼 밝고 따뜻한 노란색이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노란색으로 하자. 주말에 함께 페인트를 사러 가자. 그들은 주말 동안 방을 새롭게 꾸몄다. 벽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해바라기 무늬의 침구와 커튼을 구입했다. 책장에는 동화책과 그림책을 가득 채웠고 책상과 의자도 새로 들였다. 민우는 서연이가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월요일 아침 민우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다. 강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정환경조사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현재 위탁 가정에서도 더 이상 서연이를 돌볼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임시 위탁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입니까? 언제부터 서연이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나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능합니다.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박 상담사가 말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은 임시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그 후에 영구적인 위탁이나 입양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서연이에게는 말해도 될까요? 네, 이제 서연이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 상담사가 조언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평소처럼 지호와 서연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 민우가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네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진짜로요? 응, 진짜야.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야.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우와 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지마, 서연아. 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좋은 일인데. 서연이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지호야. 너무 행복해서 나오는 거야. 민우는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서연아. 네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서연이는 민우의 품에 안겼다.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우의 가슴이 아팠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슬펐다. 서연아,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돼. 그날 저녁, 민우는 서연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금요일에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다. 서연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금요일이 되자 민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했다. 지호도 학교에서 일찍 데려왔다. 그들은 함께 서연이의 짐을 가지러 갔다. 서연이의 위탁 가정에 도착하자 김씨 부인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아, 오셨군요. 서연이는 방에서 짐을 싸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우와 지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수선했고 담배 냄새가 가득했다. 작은 방에서 서연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옷과 책, 그리고 인형 하나를 넣고 있었다. 서연아, 준비됐니?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됐어요. 민우는 서연이의 짐이 이렇게 적다는 것에 놀랐다. 8살, 아이의 모든 소유물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른 짐은 없니?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다예요. 제 물건은 많지 않아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좋아, 그럼 가자. 김씨 부인은 현관에서 형식적인 인사만 했다. 잘 지내라, 서연아. 서연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차 안에서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살펴보았다. 서연이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기쁨, 불안, 기대,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괜찮니, 서연아?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어요. 꿈이 아니야, 서연아. 지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가족. 집에 도착하자 민우와 지호는 서연이를 그녀의 새 방으로 안내했다. 서연아, 이게 내 방이야. 민우가 문을 열었다. 서연이는 방 안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밝은 노란색 벽, 해바라기, 무늬의 침구, 가득 찬 책장, 그리고 아름다운 책상.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다. 이게 제 방이요?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응, 전부 내 거야. 민우가 말했다. 마음에 들어트인 서연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천천히 만져보았다. 침대에 앉아보고 책장의 책을 살펴보고 책상 위에 새 연필과 노트를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너무 예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쁜 방이에요. 서연이가 말했다. 민우와 지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연이가 방을 탐험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다. 짐을 풀도록 도와줄까?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 짐은 별로 없어요. 금방 풀 수 있어요. 알았어. 저녁 식사는 7시에 시작할 거야. 그때까지 편하게 쉬어. 민우가 말했다. 민우와 지호가 나가자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진짜 집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 민우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 식탁은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했다. 와, 이렇게 많은 음식이요. 서연이가 놀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가 우리 가족이 된 첫날이야. 식사 중에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의 학교 전학 문제, 주말 계획, 그리고 여름 방학 때 갈 여행 계획까지. 서연아, 다음 주부터 지호와 같은 학교로 전학할 거야. 민우가 말했다. 거기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시설도 좋아. 서연이는 눈을 크게 떴다. 저도 연세국제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민우가 대답했다. 머스와 지호랑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정말 좋아요. 서연이가 기뻐했다. 지호도 기뻐 보였다. 내가 학교 구석구석 다 알려줄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줄게.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서연이는 민우와 지호 사이에 앉아 편안하게 영화를 즐겼다. 민우는 가끔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부가 되는 모습이 놀라웠다. 영화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민우는 서연이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서연아, 혹시 필요한 것 있니? 민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왜? 아니요, 다 완벽해요.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민우가 물었다. 제가 민우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은 거죠? 민우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네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야. 지호도 나도 너무 행복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우는 서연이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이제 잘 자. 내일은 더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서연이가 잠든 후 민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소라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소라야, 오늘 우리 가족이 새 식구를 맞이했어. 서연이라는 아이야. 네가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지호도 다시 웃기 시작했어. 우리 가족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조용히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서연이가 인사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좋아, 같이 하자. 토스트에 잼 발라줄래? 서연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호도 곧 부엌에 합류했다. 오늘은 뭐 할까? 민우가 식사를 하며 물었다. 서연이의 새 옷을 사러 가는 건 어때요? 지호가 제안했다. 서연이의 옷이 별로 없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서연아, 쇼핑하러 가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거야. 서연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제가 새 옷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학용품과 다른 필요한 것들도 살 거야. 또 민우가 말했다. 그날 그들은 강남의 쇼핑몰에서 하루를 보냈다. 서연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고른 새 옷을 가졌다. 원피스, 티셔츠, 바지, 신발, 그리고 코트까지. 민우는 아낌없이 서연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이렇게 많은 것을 사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서연아. 이건 필요한 것들이야. 그리고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서연이는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행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 순간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연이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제7장 6개월이 흘렀다. 가을의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우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슬픔과 침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웃음소리와 활기로 넘쳐났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지호와 서연이는 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 축제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 발표에 노래도 넣자. 서연이가 제안했다. 내가 작사도 할 수 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가 그림을 더 그릴게. 민우는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지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새로운 학교와 환경에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곧 그녀의 밝은 성격과 창의력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작문 실력과 이야기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이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민우가 말했다. 학교 끝나고 곧바로 집에 와. 중요한 일이 있어. 두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물었다. 민우는 미소만 지었다. 비밀이야. 기다려봐.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민우는 서재에서 마지막 서류들을 점검했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다. 서연이의 정식 입양 신청이 최종 승인되는 날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 가정법원 방문, 사회복지사와의 정기적인 상담, 입양 교육 이수. 그 과정은 길고 때로는 지루했지만 오늘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후 3시 민우는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지호와 서연이는 학교 유니폼을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아저씨, 제가 정말 강서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부터 넌 법적으로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지호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너는 진짜 내 누나가 되는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꿈만 같아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판사는 민우와 서연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입양을 승인했다. 이제 박서연은 법적으로 강서연이 되었습니다. 강민우 씨가 강서연의 법적 아버지가 됩니다. 판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서연이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우와 지호도 그녀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법원을 나와 민우는 아이들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와 소라가 처음 만났던 카페였다. 대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민우가 설명했다. 엄마와 내가 처음 만난 곳이야. 오늘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이곳에서 축하하고 싶었어. 테이블에 앉아 민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2개를 꺼냈다. 이건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야. 지호가 먼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색 팔찌가 있었다. 팔찌에는 강지호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이도 자신의 상자를 열었다.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였지만 그녀의 것에는 강서연이라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팔찌는 우리가 영원히 가족이라는 증표야, 민우가 설명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지지할 거야. 서연이는 팔찌를 손목에 차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 감사해요. 그것은 서연이가 처음으로 민우를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민우가 말했다. 지호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 카페에서 나와 그들은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다. 처음 서연이를 만났던 그 장소로. 공원은 첫눈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눈싸움을 했다. 민우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6개월 전만 해도 지호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슬픈 아이였다. 서연이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며 따뜻한 가족을 갈망하던 아이였다. 그리고 민우 자신은 슬픔에 잠겨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가족이 되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우는 아이들을 불렀다. 집에 갈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갈 거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공원에 갈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 서연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줄게요. 집에 도착하자 민우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소라가 가장 좋아했던 요리들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우는 소라의 사진을 가져와 탁자 위에 놓았다. 서연아, 이분이 소라, 지호의 엄마야.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알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서연이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지호가 엄마를 닮았네요. 지호는 엄마의 눈과 미소를 물려받았어. 민우가 말했다. 저도 엄마 아빠를 닮았을까요? 서연이가 물었다. 민우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내 창의력과 밝은 성격은 분명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라의 따뜻함과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정말로? 당연하지.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서연아. 네가 없었다면 지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을 거고 나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을 거야. 네가 우리 가족에게 웃음과 희망을 다시 가져다 주었어.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누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우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는 도시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솔에게 말했다. 소라야, 보고 있니? 우리 가족이 다시 웃고 있어. 지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는 서연이라는 딸도 생겼어. 네가 없는 시간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서연이는 마치 네가 보내준 선물 같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천사 같은 아이야. 눈이 그의 뺨에 닿았다. 차갑지만 somehow 따뜻하게 느껴지는 눈, 마치 소라의 손길 같았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말이었지만 그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부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을 때 서연이가 나타났다. 아빠 뭐 해요? 서연이가 물었다. 아침 식사 준비 중이야. 민우가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서연이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공식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야. 민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사진관 예약했어. 서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가족 사진이요? 지호도 부엌으로 들어오며 대화에 합류했다. 가족 사진? 와, 좋겠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사진관으로 향했다.
세 사람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사진관에서 그들은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웃는 모습, 진지한 모습, 장난스러운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사진사가 마지막 사진을 찍기 전 민우는 소라의 작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다. 이 사진에는 우리 4명 모두가 함께하는 거야. 사진이 완성되어 나왔을 때 민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 사진에는 한때 슬픔에 잠겼던 세 사람이 이제는 행복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 사진을 거실의 중앙에 걸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올림픽 공원에 들렀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공원은 하얀 눈으로 덮여 마치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민우가 서연이에게 물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지호에게 개구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호도 웃으며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웃었어요. 서연이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날 넌 단지 간식 하나를 원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 민우가 말했다. 너는 지호에게 웃음을, 내게 희망을 주었어. 서연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저도 받았어요. 가족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그들은 공원을 거닐며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치유되었고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민우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데서 온다는 것을.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그렇죠? 민우와 지호는 동시에 대답했다. 그럼 영원히.